자기가 안 된 부분들도 확인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토요일날 계속 잡으면 되죠? 토요일날 오후랑 저녁이랑 일요일 오후 저녁이랑 이렇게 잡으면 되죠? 오전이랑. 그러면 다들 잘 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에서는 근대국어, 고대국어는 끝이 났고, 아니 고대 중세 끝이 났고 근대 남았거든요. 근데 근대는 한 10분만 끝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필요한 자료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3-4를 확실히 끝내놓고 나면 문법은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끝이 난 거에서 끝난 게 아닌지라 개별적으로 이제는 문법은 좀 다듬는 게 좋을 것 같다. 백날 쌤이 입으로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문법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업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거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너무 쉽기 때문에 1학년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의 짜임새나 이런 거 교과서 파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교과서 이걸 꺼내시면 돼요. 교과서 책 있어요? 교과서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다 꺼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9번과 국어 생활. 그 범위에 나와 있는 거면 시험 범위 맞죠? 그죠? 132페이지 펴시면 돼요. 132페이지. 의문의 변동과 체계는 안 할게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질문하기로 합시다. 132쪽 교과서. 학습 목표. 이거 다 암기거든요. 이거 암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해야 하는 단어이다. 앞쪽에 이렇게 자리가 많습니다.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 생활을 한다. 그래서 맞춤법 규정 외우시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틀리는 맞춤법. 맞춤법은 받아쓰기다. 그 받아쓰기에 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다 규칙이 있거든요. 표준 발음법 1항부터 30항에 의문의 변동에 반영이 되는 표준의 발음이 있는 것처럼 받아쓰기의 표기에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규칙을 1항부터 30항까지 잘 익혀야 되는 단원이 되겠네요. 132페이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흐 됩니다가 되는 거야. 아니 됩니다가 돼야지 아니흐 됩니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사 아니의 줄임말이 돼야지 받침의 히읗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예. 되랑 되의 구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되는요 어간 하나고요. 되는요 되어의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먹요 하나요? 먹어요 하나요? 이거 먹요라고 하나요? 먹어요라고 하나요? 먹어요죠. 그래서 대 뒤에는 요 더해져야 된다는 거. 네, 연결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간 뒤에 바로 보조사 붙여서 먹요 하지 않는 것처럼 어간 대 뒤에 어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생략돼야 되는지 먹고라고 합니까? 먹어보라고 합니까? 먹고가 되니까 당연히 어간 뒤에는 고 연결어미 바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어미가 와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사가 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받아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랑 대를 혼동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어서오세요 영원히 어디 앉을래? 여기로 와도 되고 저쪽에 앉아라. 이 테이블에 앉아라. 테이블에. 그리고 이거 좀 잘 안 보인다. 이가 와야 되는지 희가 와야 되는지 부사 전미사 깨끗인지 깨끗인지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예지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이가 붙고 어떨 때 희가 붙는지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사람한테 빨리 나으세요라고 하면 바로 막 임산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왜인지에서의 왠지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웬만해서는 하면 왜인만해서는 해서 웬만해서야 아니면 웬이야. 위에 거냐 밑에 거냐라고 하면 왜인지에서의 y를 줄임말에서의 왠지 빼고는 전부 다 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수야, 웬일이니, 웬떡이니, 웬만해서 뭐든지 다 그냥 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만 얘다 왜인지 y의 왜인지에서의 이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는 건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규칙 안에서 외우시면 푸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3-4가 그래도 1학년 때 안 하는 단원이고
국어사니까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발 개별적으로 문법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점검하기를 바란다. 페이지 133페이지 갈게요. 국어 규범을 지키는 정확한 국어 생활. 다음 메모를 읽고 이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띄어쓰기 한번 생각해 봐봐. 엄마. 엄마의 손수건이었겠지. 그럼 각각 단어는 띄어써야 됩니다. 엄마 띄우고 손수건과 조사는 앞말에 붙여야죠. 민소매를, 민소매라는 단어 뒤에 르이라는 명사 민소매 뒤에 르이라는 조사 붙이고 새가방에다가 라고 하면 새가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새라는 관형사의 가방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서 새가방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한 단어야. 새엄마처럼. 그래서 새색시처럼. 그래서 새가방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새가방에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다, 전부 다라는 부사로 파악하느냐 밑줄 긋고 갈게요. 다를 부사로 파악하느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새 가방에다라는 조사로 생각해야 되는지 에다를 조사로 파악하느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띄어쓰기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엄마 손수건을 얘기하는지 엄마 손수건 말이야.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호칭어인지 명확하게 좀 띄어쓰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문법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올바른 발음을 구사를 해야죠. 끄덕끄덕.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한 번만 밑줄 긋고 할까? 올바른 발음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표준 발음법. 그게 지금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구개음화라든지 자음군 단순화라든지 히읗 탈락이라든지 여러분이 1항부터 30항까지 올바른 발음, 표준 발음법 1항 30항까지는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항부터 30항까지를 의문의 체계를 모른다. 의문의 변동의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을 모른다. 이건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올바른 발음도 발음을 할 때도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기 위한 표준 발음법이라는 원칙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도 규칙이 있다면 이제 문자 언어를 쓸 때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표기를 하라는 거야. 정해진 규칙에다가 이걸 밑에다가 적어야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이것도 역시 1항부터 30항에 있어요. 이걸 익혀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 한글 맞춤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위 문장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셔야 돼요.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에다가 밑줄 한글 맞춤법 제2항.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쓴다. 단, 조사는 의존 형태 소이자 형식 형태는 돌룸이죠. 단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의존이자 형식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다가 왜 새 가방을 띄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너무 좀 질주한 것 같다. 관형사새라고 생각해야 되네. 쌤은 합성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헷갈리면 여러분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새로운 가방이라는 거에서 새 가방은 합성어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틀리고 보니까 납득이 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새라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한 단어 내가 틀리면 여러분은 엄청 헷갈린다라고 좀 생각해 주길. 가방은 명사. 그래서 쌤은 관형사랑 명사랑 새색시처럼 그러니까 새 가방이라는 한 단어로 합성됐다고 생각하기에는 헝가방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있지 않잖아요. 새 가방 명사, 헝가방 명사 명사로 쓰지 않죠. 그래서 새는 수식해주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각 단어로 띄었어야 되는 게 맞네요. 수긍이 되네요. 항상 새 띄우고 가방. 그리고 가방에 다라는 에다에다가 동그라미 에다가 조사이거나 아니면 다가 부사이거나 다를 부사로 보냐 에다를 조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이 문장에서 관형사 새는 명사 가방이랑 띄었어야 됩니다. 나 실수했잖아. 밑줄 한번 꺼줘. 관형사 새는 명사 가방과 띄어쓰고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허다해요. 새색시라는 거는 또 붙여야 돼. 그럼 첫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첫사랑은 처음 하는 사랑이니까 첫이라는 관형사에다가 사랑이란 말이야. 첫 학기, 첫 경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첫 학기랑 첫 경험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첫사랑이랑 첫 경험이랑 생각해보자. 첫 학기 올해 1년 중에 첫 학기 얘는 관형사야. 첫 학기라고 해서 두 학기, 세 학기 이런 명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야 돼. 근데 첫 경험이랑 첫사랑은 명사야. 이미 합성이 됐어. 그래서 첫사랑이랑 첫 경험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하라. 관형사가 어근으로서 합성어의 기능을 하는지
관형사로서 수식해주는지를 생각해서 띄어쓰기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세 가방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동사 넣다와 띄었어야 되겠죠. 부사랑 각각의 단어는 다만에다가 세모 표시해 주시고 조사는 앞말과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의존이자 형식 형태 소이기 때문에 손수건과 민소매를 가방에다가 앞말에 다 붙였어야 돼. 그리고 어미나 적사는 단어가 아니잖아. 어미는 어간대의 꼴이잖아. 어간이랑 어미랑 합쳐져서 한 단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는 당연히 붙여 쓰시고 그리고 또 무엇도 고려해주자.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하나의 파생어로서 파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접사도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어미나 접사는 단어가 아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대상. 그러고 이에 따라서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미나 앞말과 붙여쓰고 민소매에서의 민이 접사이기 때문에 이미 소매라는 어근에 민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민소매라는 하나의 명사로 파생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붙였습니다. 또한 별표 3개. 본용어가 보조용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이거 반드시 띄어쓰기에서 본용어랑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를 물어보지 않는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 옆에다 띄어쓰기라고 적으시고 반드시 출제예요. 뭐 세가방도 중요하고요. 첫사랑도 중요하고요. 부사로 볼 것인지 조사로 볼 것인지 다 중요한데 본용어랑 보조용어 띄어쓰기는 진짜 중요해요. 넣어주세요처럼 넣다라는 본용어랑 주세요라는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과서 책 갖고 왔다? 열로 와. 본용어랑 보조용어랑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은 띄어쓰지만 어떤 경우도 허락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 밑줄 긋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다가 밑줄 133조. 근데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허용이라는 간대한 띄어쓰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용어랑 보조용어니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문장 보호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래. 띄어쓰기, 본용어, 보조용어는 기다려주세요. 뒤에 나옵니다. 문장 보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 문장에서 엄마가 부른 말이라면 다음과 같이 쉼표를 찍었어야 돼. 부르는 호칭어에 독립어라면 엄마하고 부르는 말이니까 쉼표를 찍어야 돼. 근데 쉼표를 찍지 않는 순간 엄마의 손수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거. 그러면 옆에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세 가방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몇 가지의 띄어쓰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네 가지의 경우를 끄덕끄덕 해줘. 괜찮지? 그러면 밑에 마우스를 보시죠. 띄어쓰기랑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의 주요 조항을 보신다면요.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요. 47항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47항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세부 규정은 프린트로 살펴봅시다. 본용어나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무조건 원칙이기는 한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그런데 허용하는 상황에서 와 이것만큼은 진짜 붙이지 마라라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를 뒤에서 살펴보자. 134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완편.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들이 있어.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난 시험 범위에서 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출제되었던 거 품사 통용 아닙니까?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 밑에다가는 뭐라고? 품사 통용. 그래서 이 품사 통용을 또 고려를 하셔서 띄어쓰기의 페이크에 말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 집 밖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 밖에는 아웃사이드 밖에다가 조사 애저. 근데 내가 쉴 곳은 집 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너가 내 쉼터구나 라고 했을 때 집 밖에서의 밖에는 조사 밖에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밖에의 조사를 기억해 주시고 요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고생을 밥 먹듯 하였다라고 하면 앞에 환경을 봐봐. 먹이 어간이야. 그럼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간 뒤에 뭐 의존명사가 올 거야.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야지 뭐 관형어를 만들어 줘야지 의존명사를 수식을 하지. 먹이 어간이기 때문에 뜻은 뭐다? 듯하다에서의 뜻이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방안이 지 죽은 듯 고용하다라고 하면 죽다라는 동사가 죽은이라는 관형어가 되어서 뜻을 수식하네. 듯이라는 뜻을 수식하네. 이럴 때 뜻은 뭐가 돼야 된다? 의존명사가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밖에는 원래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것이지만 그것 말고는 그것 외라는 의미를 지닌 조사로도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을 하는 뜻은 어미가 됩니다. 어간이니까요. 밑줄 끌게요. 용언의 어간 뒤에다가 밑줄, 뜻은 어미에다가 밑줄. 근데 앞에 말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면
관형화의 수식을 받는 뜻은 뭐가 돼야 된다? 의조명사가 되는 거야. 이처럼 형태가 같더라도 문장 안에서 기능이 다를 수가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띄어쓰기에 유의를 해야 되니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올 듯하다. 이럴 때 듯하다를 여러분은 띄어쓰기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교과서에서는 빠져있지만 아마 이민호쌤 수업하시면서 이 예시 만약에 예를 들어주잖아요. 무조건 내겠다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올 듯하다 띄어쓰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밥 먹듯 하다의 띄어쓰기 요거 죽은 듯 고요하다에서의 의조명사들 올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한데 받아쓰기 해주세요. 그가 올 듯도 하다랑 그가 올 듯하다랑 두 가지. 그가 올 듯하다랑 띄어쓰기 그가 올 듯하다 예시한 게 그가 올 듯도 하다 띄어쓰기 해주세요. 잠시 고민의 시간 10초 가지도록 할게요. 쪽수 못 차렸나요? 여기다가 할까요? 그 타이밍에 물 좀 갖고 올게요. 잠시 고민해봐봐. 올 듯도 하다랑 올 듯하다랑 이럴 때 뜻은 뭘까? 어미일까? 어간 오 뒤에 리을 뜻 어미일까? 근데 오다에다가 리을 이미 어미가 있는데 관형어가 이미 되었는데 그가 대명사 뒤에 조사 띄어 쓰시고 올 듯하다 올 본용어 듯하다 보조용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대로의 띄어 쓰기라고 한다면 원칙대로라면 그가 올 듯하다. 듯하다 뭐라고요? 보조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본용어이랑 보조요건입니다. 그러면 허용이 된다? 어떻게? 그가 올 듯하다. 해도 돼. 근데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 보조용어 중간에 조사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보조용어의 중간에 조사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다 찢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붙였을 수가 없어. 이거는 원칙밖에 없어.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로 그가 올 띄우고 듯도 띄우고 하다도 돼야 돼.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로 이 사례를 한번 수업 시간에 확인합시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 편인가요? 요새 수업은? 아니요. 뭐 좀 설명도 달아주시나요? 예. 네, 그런 필기를 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반영을 찰떡같이 해줄 수 있는데 참 필기 소통이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134페이지 갑니다. 민지야, 이거 네가 읽던 전에 읽던 책인데 띄어쓰기 한번 생각해봐봐. 너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한테 선물한다. 완전 부어체다 그렇지?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좋을 것 같아서 너에게가 아니라 너한테 이런 거 완전 부어체잖아. 부디 좋은 선물이 와씨 완전 빨리 이러면 이제 헤어지고 싶잖아. 됐으면 해 하는 순간 이제 이별이 막 생각이 나네요. 어찌나 재밌던지 난 몇 시간 만에서의 만에다가 동그라미 만도 띄어쓰기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 너 몇 시간 만에 라고 했을 때 만은 의조명사 만이야. 근데 너만 읽어 라고 했을 때 만은 조사겠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띄어쓰기 파트에서는 교과서 밖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배경 지식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뭔가 문자 썼을 때 좀 멋있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요새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시간 날 때 읽어봐.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나랑 이 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자. 네가 완전 부어체네. 내가가 돼야 되는데 네가 했네. 이 책이 마음에 든다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또 줄였었다 그치? 예. 내가 다음에 다른 책도 선물해 줄게. 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줄게라고 하는 순간 호감도 상승이지. 이게 되게 많이 틀리는 이 맞춤법을 갖다 얘는 줄게라고 쓰는 호감도 상승인데 줄게라고 하면 호감도 하락보다는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갑니다. 위 편지에서 됐으면이랑 줄게는 각각 됐으면이랑 줄게로 적는 것이 옳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왜 뒤에 어랑 어시 오면 줄여 써도 되거든요. 되어를 되라고 주어 써도 됩니다. 자, 내일 배워예요, 배워요요? 배요. 왜? 배어요니까요. 멍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줄였으면 줄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어랑 대어의 준말이 배랑 뱃이라고 줄여 써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된 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어미의 리을 깨는 예사 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깨로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로는 어미 뭐뭐 할걸, 좀 국어 공부 해놓을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명언이 나왔어요. 미울 것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할수록. 근데 할수록 띄어쓰기 실수해서 할수록의 간여와 할에다가 의조명사 수록 이렇게 띄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할수록은 리을수록이 어미입니다. 하다에다가 리을수록이 어미입니다. 리을수록이랑 그리고 의문은 된소리로 적으셔도 돼요. 뭐뭐 할까, 뭐뭐 할고,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 글에는 구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구어에서는 문어랑 달리 또 준말을 많이 사용하잖아. 편지니까. 재미있다도 재밌다, 마음도 맘, 다음도 담에 줄여 쓰는 예시가 나타나는데, 구어체에서는 줄여 써도 된다. 너는 알아. 우리는 좋은 친구. 그리고 애게랑 와가 잠시만 넘기지 마봐. 근데 한글맞춤법 35항에 이렇게 준말 규칙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배랑 배에서의 받아쓰기는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됐다, 어떻게 받아쓰기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하지 않고 먹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 이거에 대한 준말 배. 배웠다지 먹다, 먹었다 하잖아. 먹었다. 멋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뱉다가 배워야죠. 한글맞춤법 35항에 요거 하나 밑줄 긋고 갈게요.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뭐뭐 할걸, 뭐뭐 할게, 뭐뭐 할세, 뭐뭐 할수록, 뭐뭐 할지, 뭐뭐 올시다. 뭐뭐 할지도, 뭐뭐 할지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의조명사야. 많은 사례가 겁나 많아. 의미를 나타내는 게 많은 겁나 많기 때문에 뒤에 뭔가 이제 사전적인 그걸로 한 방에 정리를 하시고 용례를 좀 외우셔야 되는 게 까다로운 게 많이고요. 지는 까다로울지가 않은데 꼭 나옵니다. 지는 의존명사, 지는 시간의 경과인데 만난 지 3년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만 의존명사다. 그 외의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다 어미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랑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만난지 모르겠는데, 만났는지 전부 다 어미다. 만날지 모르겠는데 만날 관여에다가 지 의존명사 절대 아니다. 시간의 경과일 때만 지는 의존명사니 만날지 말지 모르겠어. 헤어질까? 라고 했을 때 만날지 만나다에다가 밀지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경과가 아니면 지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라? 어미입니다. 어미. 그래서 리을지 어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35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거든. 구어체에서는 한태랑 랑이랑 하고도 또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태는 뭐 에게로 바꿀 수 있겠고, 랑은 사실 와가로 바꿀 수 있고, 하고는 함께 뭐 이런 말에서 구어체에서는 하고로 또 사용을 하네. 또한 것이라는 문어체에서는 거를 구어체로 또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구어의 표현들은 모두 밑줄 끌게. 구어의 표현들은 모두 표준어에 속한다에다가 밑줄 사용해도 됩니다. 한태랑 랑이랑 하고 전부 다 담에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어의 표현은 표준어다. 너를 니로 쓰는 것은 표준어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 사투리야. 니가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니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니는 표준어가 아니다. 최근에는요, 이쁘다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삐지다, 옷이다, 맨날, 먹거리, 표준어로 인정받는 구어가 늘어나고 있으니 예쁘다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야? 이쁘다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쁘다에다가 밑줄 하나 써주시고 삐치다, 삐지다 다 됩니다. 삐지다에다가 밑줄. 예전에는 예쁘다랑 삐치다만 됐거든. 근데 이제는 삐치다도 삐지다도 된다는 거야. 지금은 밑줄이자. 두 단어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해다가 밑줄. 교과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읽었는지 티가 나니까 맨날과 만날, 먹을거리, 먹거리 다 외워주세요. 이처럼 널리 쓰이는 구어 중에서 일부는 표준어의 지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니는 아직 아니라는 거. 표준어랑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표준어랑 관련해서 옆에 제12강 별표세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웃은 윗이랑 구별을 했을 때 아래의 개념이 없을 때 웃이에요. 웃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웃은 어떨 때 아래에 대립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에는 뭐가 없다? 아래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를? 아래의 개념이 있을 때는 위를 쓰세요. 위를. 아래에 대응되는 개념은 위입니다. 위 대 아래. 그런데 그 경우에서
사이 시옷이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니은이 덧날 때 우리는 사이 시옷을 표기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 제30화. 사이 시옷 규칙에 맞춰서 위랑 아래의 개념에서 위가 대표가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사이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될 경우에 사이 시옷을 받쳐 적는 겁니다. 위시 아래에 대응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아래와 위시 아니라 위입니다. 위. 그런데 사이 시옷을 적어야 되는 몇몇 경우에 사이 시옷을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제대로 필기를 하고 갈게요. 표준어 규정 제12항 위와 아래의 개념에서는 웃이 아니다. 웃에는 아래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위랑 아래의 대응에 위에 사이 시옷을 어떨 때 받쳐 적는지가 핵 중요하다. 그리고 웃과 위에서는 명사 위에 맞추래. 명사 위에 맞추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윗넓이 왜 윗넓이 하지 않지? 왜 윗넓이라고 하지? 니은 앞에서 니은이 덧나서 발음하면 윗넓이야. 윗넓이. 사이 시옷이야. 그래서 위에다가 시옷은 동그라미 사이 시옷이야. 윗눈썹 이러면 니은이 하나 덧나. 그래서 사이 시옷을 넣어야 돼. 사이 시옷이야. 동그라미. 윗이 대표가 아니라는 거야. 윗목하고 니은이 덧나. 그래서 사이 시옷이야. 사이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왜 윗수염이 아니라 윗수염이에요? 라고 하면 수염되잖아. 수염. 된소리로 수염되기 때문에 사이 시옷이 들어온 거야. 사이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위와 자리에서 윗자리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 나기 때문에 사이 시옷이 들어온 거야. 사이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위층. 그 다음에 위팔. 둘 중에 위층일까요? 위층일까요? 위층. 왜요? 2분의 1의 확률로 항상 찍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대표는 윗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 위야. 그래서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거나 나중에 30항에서 규정 나옵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가 덧나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니은이 덧날 때 사이 시옷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센 소리야. 위층 할 때 된소리 되기도 되지 않아. 된소리로 발음되지도 않아. 니은이 덧나는 것도 아니야. 니은이 덧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대표가 누구였다? 위였기 때문에 위층이고 위팔입니다. 예시 하나 적고 갈게요. 위층이고 위팔 밑에다 추가시켜 줄게요. 이렇게 윗넓이, 윗눈썹, 윗목, 윗수염, 윗자리가 있으면 아래에 대응되는 고정형이 윗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사이 시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층과 팔에서는 위층, 위팔이다. 필기 하나 해놓고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돌아오자. 옆에 있죠? 윗입, 위에다가 사이 시옷입니다. 윗입술, 입술에서 사이 시옷이 온 겁니다. 왜? 윗입술하고 니은니은이 덧나거든요. 우리 재원이 이거 갖고 왔어요? 교과서 3개 있어요? 그럼 135페이지. 그 다음에 윗배는 왜 사이 시옷이 들어왔죠? 윗배 왜 사이 시옷이죠? 된소리로 발음 나기 때문에. 오케이. 좀 딱 눈치챌 수 있는 예시 딱 3개입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 덧납니다. 필기하고 갈게요. 윗니에서 아 진짜 이거 외우기만 하면 너무 괜찮은 파트인 것 같습니다. 위다 위 수누리말과 수누리말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난다. 발음해봐봐. 위니가 아니라 윗니야. 윗니. 없었던 니은이 덧나는 걸 발음. 윗니하고 발음이 덧나기 때문에 윗니로 발음이 되니 표기를 어떻게 하자? 사이 소리 한 사이이기 때문에 표기를 사이 시옷을 넣어줘서 맞춤법상 윗니 사이 시옷이다.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위 플러스 수누리말 위와 입술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발음을 배워봐. 위입술이 아니라 위입술이 아니라 윗입술이야. 윗입술 없었던 니은이 얘네 그드그 뒤에 그드그스 좋으면 끄트끄스 뜻 된소리 되기 23앙 윗입술 되겠네. 근데 윗입술 했을 때 니은니은이 덧나네. 없었던 니은니은이 덧나서 윗입술이 되네. 그래서 맞춤법 표기상 뭐가 들어오는? 사이 시옷이 들어오지. 얘가 윗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해줘. 알았지? 옷 같은 거예요. 옷의 시옷이 아니라는, 지가 갖고 있던 시옷이 아니라 첨가된 시옷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위 더하기 배에서 발음해봐봐. 어떻게 돼? 수누리말 위와 수누리말 배가 만나서 윗배가 돼. 그래서 윗배가 되기 때문에 사이 시옷이 첨가가 되는 거야. 사이 시옷. 윗배. 네.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딱 3가지 경우거든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니은이 덧나거나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세 가지 경우인데 뒤에 규정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적어놓고 갈게요. 잠을 깰 겸. 잠을 깰 겸 적어놓고 갈게요. 윗입 하나, 윗입술 하나, 윗배 하나. 이유를 좀 적어놓고 갈게요. 적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쪽이랑 층이랑 팔에서는 사이시옷이 안 오는 거야. 왜? 된소리로 발음도 되지도 않지, 니은이 덧나지도 않지, 니은nen이 덧나지도 않지. 그냥 지가 갖고 있던 거센 소리지 얘네들이 된소리로 발음 날 이유가 하등 없다. 근데 위쪽에서는 진짜 위쪽을 많이 선택해. 왜 그럴까? 된소리로 발음 나니까. 그런데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야지 사이시옷이 들어오잖아.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야지 사이시옷이 들어오지. 지가 갖고 있던 찌였기 때문에 위쪽 절대 안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위쪽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자. 괜찮죠? 위쪽은 절대로 사이시옷을 넣으면 안 된다.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날 때 사이시옷을 넣기 때문에. 질문이 네. 윗배에서 네. 발음할 때 시옷을 없애요. 윗배로 발음나는 게 원칙. 그런데 사이시옷이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얘의 발음은 허용된 발음. 그래서 이건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예민한 부분인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하고 가자. 그러면 사이시옷이 되게 잘 이해가 되거든. 소대랑 콧대랑 형태소 분석을 한번 생각해봐봐. 그만큼 사이시옷은 사이시옷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얘를 하나의 의문처럼 취급하는 사이시옷이다 라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에서 의문의 정동도 시험 범위니까 이걸 한 번만 딱 고민하고 가면 완전 이렇게 수긍이 될 거야. 소대랑 콧대의 형태소를 쪼개라 라고 하면 어떻게 쪼개야 될까? 비동사적 합성어다, 그치? 동사 쏟다에다가 되니까 쏟는데 해야 되는데 관용 사용 전성함이 없으니까 쏟다. 동사 쏟다에다가 대 쏟대야. 쏟은 대. 근데 코의 대자리 콧이라고 안 하잖아. 우리 여기 신체 부위에서 눈은 콧 안 하잖아. 얘 코잖아, 코. 그럼 얘 형태소 쪼갤 때 뭐 해야 돼? 코다기 대야. 코다기 대인데 이때의 시옷이 뭐라는 것을 사이시옷이다. 그래서 얘의 발음은 원래 원칙의 발음은 뭐다? 콧대야. 윗대 지어도 되겠니? 콧대야, 콧대. 원래 발음은 콧대인데 뭐를 허용을 한다? 사이시옷이 들어와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콧대의 발음은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니 얘는 발음을 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된소리 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된소리 대기 24강 때문에 소대라고 발음을 할 거잖아. 얘는 무조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야지. 당연히 24강에서 소대지. 근데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사이시옷을 완전 모르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 얘는 발음이 콧대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으로 시옷이 첨가가 돼가. 표기상에서의 첨가야. 이게 중세 시대 때의 흔적으로 본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이걸 중세의 흔적으로 본다면 뭐의 흔적이겠어? 중세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보겠지. 대는 대인데 코의 대. 관역격 조사 시옷이 흔적이 하석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관역격 조사 시옷인 거야. 나란말싸미에서의 시옷인 거야.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원칙의 발음은 콧대. 근데 뭐 시옷이 있으니까 이 발음도 허용이야. 근데 여따 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된소리 대기해서 콧대라고 발음하면 완전 틀린 거야. 근데 좀 예민하잖아. 민감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서도 출제는 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얘를 된소리 대기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면 사이시옷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시옷은 첨가가 되는 의문이다. 아시겠습니까?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근데 이번에는 30항의 사이소리 현상에 시험지에 떡하니 한 문제는 반드시 차지가 될 겁니다. 무조건 사이시옷의 표기는 시험지에서 맞춤법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로 연결이 되었다? 옷이랑 위의 개념에서 아래의 개념이 있으면 니은 앞에서 니은이 하나 첨가되는 윗입술 2개, 윗배, 된소리로 발음이 나니 사이시옷. 근데 위쪽과 위층과 위팔은 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지? 라고 하면 위가 대표고 층이니까, 팔이니까, 쪽이니까 왜 사이시옷을 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웃은 아래의 개념이 없어. 아랫돈 하지 않아. 웃돈이 어떨 때 웃돈이지? 한 10만원 빌렸어. 그럼 갚을 때는 고마우니까 이자 붙여가지고 한 15만원 갚아. 이럴 때 웃돈이야. 위에 얹어서 주는 돈이야. 그리고 웃돈 주고 샀어 라고 하잖아.
그거 뭐라고 하죠? 신발 같은 거. GD 신발 하면 웃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웃돈입니다. 우덜은이 있지 아래어른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개념이 있으니까 윗사람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니까 윗사람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윗사람 하나 적어놓을까요? 우덜은 밑에다가 윗사람은 왜 윗이야? 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덜은이지 아래어른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덜은. 그럼 우돛은요? 옷이 아래옷 있는데 우돛이고 아래옷 아니고 이거 위 개념이 있으니까 윗옷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우돛은 패딩, 우돛은 코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패딩과 코트이기 때문에 우돛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윗옷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윗옷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돛이다. 근데 바지는 그럼 뭐라고 하지? 하의, 상의. 하상은 있지만 우돛에서는 아래옷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그거 얘기하고 싶다. 순으로 말 윗도리 아랫도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도리야 그러면? 웃도리 아랫도리가 있잖아. 그래서 상의 하의에 한자어가 있지만 윗도리 아랫도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적어놓을게요. 윗도리 아랫도리 사이시옷이겠네요. 또리가 되니까 아랫도리가 되니까 사이시옷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 위수로 표기를 하는데 사실 대표는 위라는 거. 다만 된소리나 거세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 위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이시옷이 되는 경우에 위신 거야. 대표는 사실 위야 위. 아래 위에 대립이 없을 때는 우수로 발음하는 것이 형태의 표준어다. 한편 발음과 관련해서 받침 리을 비읍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거 기억나요? 리을 비읍은 무조건 리을이죠. 넓다 넓고 넓지. 여덟 무조건 리을 비읍은 리을입니다. 하지만 이 밥다라는 경우가 밥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예외적으로 자음이 밥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거 갑자기 의문의 변동이 들어왔네. 그러니 봐봐. 표준어 규정 제12항이고 아까 한글 맞춤법 규정이고 이랬는데 갑자기 두 번째 마우스는 표준 발음법이요. 표준 발음법에서 자음군 단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10항의 겹받침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브스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그, 느, 르, 브로 발음하는데 다만에다가 별표 셋. 이 밥다만 무조건 리을 비읍은 비읍으로 발음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리을 비읍에서 비읍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또 예외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뒤에 어근과 어근의 합성어가 될 때 넓다 넓고 넓지는 분명히 널이었으면서 뒤에 둥글다 죽하다 적하다처럼 어근이 붙어서 합성어가 됐을 때는 넙으로 발음했어야 됐던 거 어찌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셔? 그러면 다만 밥 옆에다가 예시 좀 추가해놓고 가야 되겠네. 예시 추가로 넓다에다가 둥글다 발음은 여러분이 고민하기 넓다에다가 죽하다 발음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 발음 맞아요? 라고 쌤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알았죠? 제12랑 갑니다. 겹받침 리을기읍, 리을미읍, 리을피읍,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금읍으로 발음하는데 다만에다가 세모 엄청 중요해. 별표 셋. 용언의 어간이야. 명사는 안 돼.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에다가 밑줄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 리을기읍이고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얘는 대표음이 리을로 발음이 됐었어. 오케이? 그러면 칠판에서 한번 생각했을 때 읽고 닭과 다르다는 거야. 닭은 명사이기 때문에 리을기읍 뒤에 기역이 왔다고 해서 달 거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닭과 맥주라고 하면 닭과 되는 겁니다. 닭과 오리, 닭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자문문 단순화에다가 된소리 되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읽고는 리을기읍 뒤에 기역에 어미가 왔을 때 읽고야. 그럼 네, 이민호쌤이 의문의 변동 진도 다 나가셨어? 의문의 변동 하고 계셔? 네. 의문의 변동 하고 계실 때 이거에서 된소리 되기 먼저 할래? 아니면 자음분 단수나 먼저 할래? 이걸 언급을 하시면 이번 시험에 좀 내시겠다라는 거거든. 수능에서 되게 핫해.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 이거 설명하셨어. 설명하시진 않았어? 얘는 자음분 단수나를 먼저 하든 된소리 되기를 먼저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수능에서 한번 나왔어. 리을기읍 뒤에 기억이 왔을 때는 자단을 해도 기억이 남겠지. 자음분 단수나 하지 않고 된소리 대기를 해도 리을기읍 뒤에 기억이 왔을 때도 된소리 대기 24항에 해당해. 24항에 해당이 되니 자단이든 된소리 대기든 먼저 해도 상관없어. 근데 말이야 얘는 자음분 단순화를 하는 순간 된소리 대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져.
환경이 없어져. 그래서 반드시 민감하게 얘는 꼭 그걸 고려를 해야 하는 단어라는 걸로 시험에서 좀 잘 나와. 수능에서 나오고 나니 내신에서도 꼭 막 그걸 언급을 하셔. 한번 생각해봐봐. 얘를 잠군단 순화를 하는 순간 리을이 남아. 리을 뒤에 기억이 왔을 때 얘를 된소리 대기 23항으로 된소리 대기를 할 거야. 24항으로 할 거야. 25항으로 할 거야. 26항으로 할 거야. 27항으로.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 반드시 뭐부터를 해야 된다? 된소리 대기를 꼭 먼저 해줘야 돼. 얘는 된소리 대기를 해서 1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로 기억이 사라져서 일 거야. 쌤이 준 문제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도 있었어. 고고 문법. 작년 시험 범위에서 있었어. 작년 시험 범위에 의문을 변동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시는 점을 잘 들어봐. 쌤 생각에는 설명하실 것 같거든. 이거랑 보조용언 띄어쓰기랑 좀 수업을 하실 것 같으니 필기를 주시면 쌤이 잘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아, 이제 다 됐네요. 읽지 뭐 이런 거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하든지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하든지 전혀 상관없다. 근데 반드시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럼 문제를 좀 풀어. 136페이지 갑니다. 136페이지에 진짜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의에다가 의랑 관련된 표기 간력 규정 한글맞춤법 제9항에다가 별표 3개. 진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 다양한 환경에다가 몇 줄, 다양하게 발음에다가 몇 줄, 위에다 좀 필기 좀 해놓자. 다양하게 그 발음이 된다는 그 다양한 환경이 대체 뭔지.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다양한 환경에다 몇 줄 그리고 첫 번째, 어떤 경우? 자음 더하기 의인 거야. 얘의 경우에서 예시, 희망. 아무리 여러분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려고 해도 희망 안 됩니다. 희망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뭘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 이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 의로 보이니 이거? 의로 보여? 어가 아니라 의로 보일까? 고마워. 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절대로 의로 발음할 수가 없다. 무조건 뭘로 발음해야 된다? 이로 발음해야 된다. 그리고 첫음절의 의.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되지? 의사, 의자. 무조건 뭐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 의로 발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음절의 의. 잘 안 보인다면 위로 올라갈게요. 첫음절의 의는 죽었다 깨나도 의인 거야. 첫음절의 의는 죽었다 깨나도 의라서 의사, 의자, 이사, 이자 절대 안 됩니다. 의사입니다. 의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에서 이사, 이사 안 됩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 해서의 의는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 원칙의 발음은 의지만 두 번째 이하 음절 의. 원칙은 뭐다? 의. 근데 허용의 발음이 이로 발음해도 돼. 예시. 두 번째 음절에서의 의로 끝나는 단어 주의. 뭐 잘 보이나? 주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주의가 원칙이야. 원칙은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다. 주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야. 발음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의는 원칙은 의지만 주의가 원칙이지만 발음이 귀찮다면 주의, 이중모음 주의 발음하기가 힘들다면 주의의 발음도 허용을 할게. 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첫 번째 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야? 의로 발음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조사의. 관역격 조사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가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하겠다는 거야. 원칙은 의지만 애로 발음하는 게 허용이다. 그래서 고려사항이 네 가지거든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아무리 의로 발음하려고 해도 의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안 돼요. 그냥 희망이에요. 무조건 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음절의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해야 돼요. 의사, 의자, 의. 두 번째 음절의 의는 발음의 원칙은 의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요. 그래서 주의하세요라고 발음해도 돼요. 조사의는 원칙은 의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요. 나의 고향이다. 원칙이지만 나의 고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발음이 민주주의의 의 옆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원칙의 발음이랑 허용되는 사항들을 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발음 이거 진짜 약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진짜 나누어질 것 같지 않아? 이거 문법 같은 그래서 나는 진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얘는 진짜 나올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문법에서 좀 아쉬웠다면 문학이 2시간만 잡으면 쌤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문학 한다고 딱 마음 잡으면 실전학습 시간 3개 들어가는 게 엄청 쉬워. 그 다음에 그거 남아있는 거에서의 그거 있잖아. 갈래복합. 별로 어렵지 않잖아. 까다롭지 않잖아.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마음먹고 쌤하면 갈래복합이랑 실전학습 문학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의의를 다 원칙이 되는 것들은 싹 다 원칙대로 한번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민주주의의라고 발음을 해야 돼. 하지만 허용사항을 다 허용해봐봐. 허용되는 거는 다 허용해줄게 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애가 되는 거야. 의이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의가 제일 핵심이겠다지. 얘는 절대로 이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 내용을 좀 끼워 맞추고 싶어서 이거 다 필기하기 귀찮아서 안 했던 사람들은 이해할게. 근데 이거는 필기해놔. 그리고 이거는 필기해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나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을 쳤으면 좋겠어. 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 나와. 문의하다. 격자문인지 원칙이랑 허용대로 다 해봐봐. 허용사항은 다 허용이고 원칙은 원칙대로 발음하는 거야. 예시만이라도 좀 잘 적어놔봐봐. 이거는 문의를 문의하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러면 끝이 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왔어. 이제 그리고 학습활동에서 관련된 것들만 하면 끝이야. 어디서 몇 문제 뭐 이렇게 뭐 갈래복합 뭐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꼭 전달 좀 부탁해.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원칙대로라고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문의에서 이 문의에 나온 김에 옆에다가 바로 협의랑 원칙 활용을 생각해봐봐. 협의가 원칙이야. 근데 협의를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 얘는 지가 갖고 있던 비읍이 아니잖아. 자음의 첫소리가 아니잖아. 동성자리에 있었던 자음이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원칙이라고 하면 선제에서 얘를 원칙이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있어. 그럼 절대 안 돼.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는 허용이야. 문의가 원칙이고 문의가 원칙이고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얘는 조사야. 미안해. 집중했어. 표정들이 안 좋아서 약간 초조해져서 실수했어. 얘랑 지금 다른 거야.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나의 마음, 관심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이 간절한 마음. 이거 원칙이라고 좀 낚시질 많이 하거든요. 절대 원칙 아니죠. 지가 갖고 있었던 자음 아니죠. 그래서 연음에서 협의라고 발음해야 되고 허용이면 협의인 거예요. 근데 얘는 조사 의도 원칙대로 발음하면 문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얘랑 어떻게 똑같아? 얘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 얘는 문의를 무조건 문의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문의하다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적으셨나요? 허용대로 간다면 문의를 문의하다. 오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서 질주는 협의랑 이거에서 얘가 원칙이지 얘는 허용이다. 이게 원칙이 아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해 다 왔어? 그래서 의가 다양한 환경 4가지에서 다양하게 4가지로 발음이 되니 조사의의 경우에는 애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을 때 얘는 이것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닐일이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를 의로 발음하려고 해도 늘일이, 띄어쓰기, 희망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되고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이지만 적을 때는 의로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발음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 9항이랑 이거는 한글 표준 발음법 5항, 표준 발음법 5항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또 확인으로 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가로 안에 두 표기 중 국어 규범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봐봐. 매일같이라고 했을 때 가치는 품사가 뭘까요? 매일같이, 많이있지 매일같이라고 했을 때 가치는 매일처럼이라고 했을 때 가치 조사입니다. 조사. 근데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가치는 부사겠죠. 그런 품사 통용으로 띄어쓰기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여러분 좀 답답해 하실 거거든요. 기출문제 푸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대어 리을인 거야. 대리라고 하는 순간 대어가 들어가 있잖아. 대어 리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 뒤에 리을이 와야지. 대가 어간이고 리을이 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리을이 와야지. 왜? 어라는 연결어미가 올 거야. 연결어미 뒤에 리을의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왜 와? 그러니 대의 리을만 와야죠. 오케이? 리을 거리 어미잖아요. 두 다에다 리을 거리 어미. 오케이? 여기 아랫도리가 있기 때문에 윗도리죠. 근데 아래 옷은 없어요. 우도시입니다. 우도. 그리고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니 결국 그림의 떡이 없다. 적을 때는 의입니다. 적절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국어 생활은 그냥 진짜 읽고 가자. 다음 시에서 밑줄친 표현의 사용의 효과가 무엇이냐? 시적 허용이다, 그지? 하고 싶은 말이. 문학 작품에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밑줄 그자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에다가 밑줄 시적 허용. 표준어가 아닌 방언에다가 밑줄. 위시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멀다를 관형사형에서의 먼으로 좀 썼고요. 맞네요. 그리고 구어체의 느낌을 살려서 니가를 니가라고 썼고요. 그렇네요. 물보레랑 어디네, 이제사 다 방언입니다. 물보라 어디 이제야의 방언이죠. 지역적 특색이 잘 살아났습니다. 지호의 블로그를 구경해주며 내일은 내 18번째 생일. 작년 생일은 휴일이라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올해는 그럴 수 없어서 아쉽다. 지호야 생일 축하한다. 문상. 위 인터넷 블로그 글에서 아쉽다, 축하한다, 축하해요, 해야지 공식적인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문상과 생축이나 생파와 같은 줄임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라 내 선물은 누나 생축 띄어쓰기를 하질 않아. 하지만 또 축하랑 만이라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까지 하고 있잖아. 문장 보호도 너무 과도해. 이처럼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소통망의 가상 공간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줄임말을 쓰거나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은 글자를 입력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일부러 국어 규범을 어기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쓰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양상도 엿볼 수가 있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상 공간에서 지나치게 국어 규범을 어긋나면 의사소통 방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자. 어긋난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놓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 읽기에는 좀 찝찝해서 읽어봤고요. 138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에다 크게 별표 하나 쓰시고 요거대로 내시겠지. 눈치가 되어서라고 하면 배어어서인 거야. 배 안에 어가 들어있는 거야. 배어어서가 된 거야. 한 번만 사용해서 배어서 하면 되겠지. 빈말에서의 배서. 배어서 하든지 줄여서는 뭐로? 배서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나는 계단을 한 번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번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한 띄우고 번이에요. 한 번에다가 밑줄 두 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성 의존명사라서 두라는 수가형사에 단 띄우고 식입니다. 그럼 쌤 식은요? 라고 하면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식이라는 거에서 식은 접사라서 두 단식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병문사 했을 때 1,000 띄우고 원짜리입니다. 짜리가 약간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리를 한 단어로 보지 않아요. 1,000원짜리 두 단씩에서의 식과 짜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굳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습니다. 국외음화를 누가 소리 나는 대로 적겠습니까? 리을의 맛만 찾다는 별표 하나 쓰시고 이거 맞춤법 규정 39항이라서 좀 상세하게 프린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합시다 라고라고 했을 때 직접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 사용했잖아. 맞지? 라고라는 직접 인용의 조사,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해줬지. 라고가 왔을 때는 뭐다? 큰 따옴표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읍에서 수능과 수평알이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데요. 제7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두사는 무조건 뭐로 통일하자? 수로 통일을 해요. 접두사는 수로 통일에다가 밑줄. 그러면 수놈인 거야. 수놈. 순놈이 아니야. 순놈하고 왜 사이숏을 넣을 거야? 수놈이야. 수놈.
접두사는 수로 통일을 하니까 수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데 수가 히읗 종성체언이었어. 중세국어 히읗 종성체언 기억나십니까? 히읗 종성체언 사례 하나 기억나는 거 없어요? 히읗 종성체언이 어디에서 티가 난다 항상? 시험지에 이경철 쌤은 히읗 종성체언 내셨을걸? 히읗 종성체언 내 히읗 평상시에 혼자 쓸 때는요 히읗 종성체언은 티가 나지 않아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 붙인다면 짝대기 이가 올 거예요? 생략할 거예요? 아니면 이가 올 거예요? 얘에 비해 주격조사 붙인다라고 하면 주격조사 뭐 와야 돼요? 의문론적 이형태 세 가지죠. 이랑 짝대기, 이랑 생략이랑. 그러면 히읗 종성체언 뒤에는 히읗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와줘야 돼? 이가 와야 돼. 그리고 이어접기가 되기 때문에 히읗 종성체언의 t가 이 주격조사랑의 결합에서 나네 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였어? 내 히읗이 도나 과나 어떤 경우에 조사가 왔을 때 거센 소리가 내. 내 토랑 내 화야. 이러면 히읗 종성체언이네 라는 게 티가 난단 말이야. 병아리가 히읗 종성체언이 아니라 수가 히읗 종성체언이야. 그래서 수가 히읗을 안고 있으니까 수랑 놈이랑 만났을 때는 히읗 종성체언 티를 낼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래서 그냥 수놈이야. 히읗은 유령이야. 하지만 병아리랑 만나면 수병아리가 되는 거야. 히읗 종성체언이거든. 암도 그래. 닭이랑 만나면 암탉이 되고 암이랑 것이랑 만나면 암컷이 되는 거야. 히읗 종성체언이거든. 수가 히읗 종성체언이라서 내 표정을 기억해줘. 히읗 종성체언이거든. 그래서 밑줄 끌게. 수평아리에다가 동그라미 거센 소리 인정에다가 밑줄 이유를 알면 너무 잘 외워줘. 왜 수평아리였다? 히읗 종성체언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수지일까? 쥐는 수지일까? 암지 수지. 수지 아닙니다. 숫지됩니다. 뭐 때문에 숫지가 되는 걸까요? 수와 지가 만나서 여러분이 발음을 하니까 숫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잖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뭘 해준다? 사이시옷을 받쳐줍니다. 사이시옷을 받쳐주면 사이시옷이라서 숫지가 됩니다. 숫이 아니라 수다. 하지만 사이시옷이 되는 단어는 사이시옷을 넣어주고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평아리가 되더라 라는 걸 이해해 놓으시면 문제 풀기가 한결 재미질 거야. 이거는 2분의 1의 확률로 씨발 수 병아리였나 숫지였나 막 이렇게라 하면 진짜 골 때리는 단원이고 그냥 여러분이 규칙을 알면 너무 잘 풀리는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에 2번의 결표 3개 반드시 출제. 시험지에 사이시옷을 틀린 자들. 어차피 2학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본다면 정말 안 마주칠 수 있는 관계로 끝이 나겠지만 이걸 틀렸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지 말아줘. 반드시 30항을 나오니까 제발 맞춰줘. 사이시옷을 맞췄다라는 거를 꼭 알려줘. 알았지? 시험지에 반드시 있을 거야. 사이시옷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줘.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사이시옷 표기는 반드시 나와. 뒤로 샥샥 넘길까요? 그냥 뒤에 6개 일단은. 이거는 싹 다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것만 관련된 규정만 언급하고 갈 거야. 뒤쪽으로 좀 넘겨도 시원한 데까지 가야 돼. 지금 뭐 하고 계셔? 이민호 쌤은 의문의 운동하는지? 민준 자나. 그래서 놓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맞추고 나서 또 오늘 하고 가자. 알았지? 반복 구하고요. 반복 구하고 돼. 근데 쌤 1시 반부터 1시간만 딱 자리 좀 비울게. 알았지? 해볼게. 제가 빙고를 좀 하고 있어도 남아요. 자, 그럼 제1장 총칙, 제1항 뭐 이딴 거는 다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요. 그죠?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39항으로 가봐. 39항은 여기 39항 없을 수도 있어. 표준어 규정에 아니다. 있겠다. 39항 찾으셨나요? 39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잔이 될 때라고 찬이 될 때가 있어. 어떨 때 잔이고 어떨 때 찬인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프린트가 요약본이라서 그렇지 되게 긴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두껍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쌤이 필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약본으로 뽑았어요. 30항에다가 동그라미, 40항에다가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39, 40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40항을 보고 39로 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40항을 한번 볼게요. 어간의 끄듬절에 하를 줄이고 싶어. 간편하게를 좀 줄이고 싶어. 이 하를. 그럴 때 앞에 어간의 한경을 좀 생각해줘. 선생님 하까지가 어간인데요 라고 하면 어간 되게 잘 찾네 라고 칭찬을 할 건데 간편하게에서의 하를 줄이고 싶다. 어간의 하를. 그럴 때 앞에 한경이 니은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노랑 양말 모음이면 됩니다. 노랑 양말 합쳐서 뭐라고 하죠? 비은에서의 노랑 양말은 좋은 방법에서 울림소리 비은이랑 이음 합쳐서 울림소리 그리고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인 거 알아요? 네. 노랑 양말의 모음이면 하에 히읗을 남기고 아만 달라. 하에 히읗을 남기고 아만 달라. 그래서 어떻게 줄여준다? 간편개가 아니라 간편캐 됩니다. 간편캐. 너무 갑자기 새끼로 돼서 미안한데 이거 꼭 확인하고 싶다. 공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노란 양말의 모음이 앞에 있는 어간이면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삽잡잡 중에서 뭐 넣어야 돼? 의문문적 형태에서 앞에 말이 베고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얼굴을 베고 라고 하면 앞에 말이 모음이거나 노란 양말이면 세 개 중에 1, 2, 3 중에서 뭐다? 3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난다.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넣을 줄 모르면 큰일 난다. 오늘 안 오면 큰일 난다. 오케이. 표현들을 보니까 좀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가 듭니다. 앞에 있는 어간이 노랑 양말이거나 모음이면 하에 히읗을 남기고 탈락. 오케이. 그래서 간편캐.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해. 녹록지 않다. 진짜 많이 하거든. 녹록지 않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녹록하게. 녹록하지라고. 녹록하지. 하 앞에 말이 안 울린 소리.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안 울린 소리야. 삽잡잡에서 넣는 다음에 뭐로 넣으면 되지? 기억은 역시 아무도 모르는 분.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면 삽이 들어와야 돼. 기억이면. 혹시 안 보이시나요? 녹록하지에서는 하에 통째로 탈락. 그래서 녹록치 않다가 아니라 녹록지 않다예요. 녹록지 않다. 깨끗이 않다가 아니라 깨끗지 않다예요. 참말 중요합니다. 녹록지 하 통째로 탈락. 녹록지 하에 히읗 탈락. 간편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위에 39항은 되게 쉬워. 그래서 나머지 40항의 예시들을 한번 볼게.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간편하게에서의 간편의 니은을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영구하도록에서의 영구에서는 우를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우니까 영구토록인 거야. 가하다에서는 가의 아를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그래서 가타야. 다정하다에서는 다정에서의 이응의 동그라미를 치지. 그래서 다정타야. 정결하다에서는 정결의 니은의 동그라미를 치지. 그래서 정결타야. 흔하다에서는 흔의 니은이기 때문에 흔타인 거야. 그리고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다면 그래도 돼. 그러하다였다면 그러하다, 그렇지, 그렇고 그러하다에서의 하의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하다, 아무러하다, 어떠하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동의해주지.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간 거. 그러면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래? 붙임 2에서 밑줄 뺄게.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줄적에다가 밑줄 하가 통째로 사라지는 아주줄적은 어떤 경우인 거야? 거북하지에서의 거북의 기억이라서 하가 사라져서 거북치 않아가 아니라 거북지야. 생각컨대 이거 진짜 무조건 생각컨대로 푼다. 진짜 예컨대 때문에 생각컨대 무조건 진짜 생각컨대로 풀어온다. 생각건대입니다. 생각건대. 생각하건다에서의 생각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 여친한테 멋있게 보여주자. 생각건대 이렇게 해줘. 생각에서의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생각 다 못해가 아니라 생각 다 못해야. 깨끗이 않다. 진짜 실수 많이 하지. 깨끗이입니다. 깨끗이. 그 이유는 뭐다? 깨끗의 시옷이라서. 넉넉치 않아. 넉넉치 아닙니다. 넉넉지입니다. 왜? 넉넉의 기억이라서. 넉넉치랑 깨끗이랑 생각컨대 제일 많이 틀립니다. 생각컨대 아니라 건대입니다. 못지 않다. 못이니까요. 섭섭치 않다. 제일 많이 틀려도 섭섭지. 섭섭지입니다. 섭섭지. 섭섭의 비읍이니까.
익숙치, 익숙의 기억이라서 익숙지입니다. 어간의 앞에 한경이 안 울림 소리면 하 통째로 대답이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사에서 요컨대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요컨대 아무튼 이런 애들은 거센 소리로 적을 수밖에 없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그러면 39항이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39항이 우리의 시험 범위겠지. 사실은 40항도 내실 수도 있지만 39항은 꼭 기억해야 되겠지. 어미지 뒤에서 그렇지 않은이라는 것이 왜 그렇지 않은이라는 것으로 히읗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러하지였으니까. 그렇지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그러하지였으니까 히읗이 남은 거야. 그러하지 적어주세요. 그러하지였던 거야. 그 다음에 만만하지는 왜 찬인 거지? 만만하지에서 왜 잔이 아니라 왜 찬인 거지? 만만하지에서의 만만의 만의 니은의 동그라미. 그래서 만만치였으니까 만만치. 그러니까 줄였을 때도 만만찬타가 되는 거야. 변변하지 왜 변변찬타지? 왜 잔타가 아니라 변변의 니은이니까. 근데 적지 않은은 적지에서의 왜 적의 기억이니까 적지 않은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간에 안 울림 소리면 통째로 하나 달아주고 울림 소리면 히읗을 남깁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의 최고 대시를 뒷목이 잡을 수밖에 없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험지에 이걸 풀고 옵니다. 소리 없이 이별하자. 30항에다가 30항에 100%. 진짜 마지막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들을 좀 소식을 알려주고 이별을 하는 것보다 30항에다가 되게 3학년 1학기는 수업이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대비고 3학년 1학기는 개별 시간으로 언제든지 쌤한테 오고 싶으면 항상 와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료집도 시험 범위 나오면 자료집도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 그렇게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은 없다. 30항의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줍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결과를 맞춰줘.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야. 그럼 쌤이 이게 순우리말인지 한자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쌤이 시험 직전에 프린트에 이거를 한자인 것들은 다 음을 한자어로 바꿔 놓을게요. 근데 1번의 고래는 하나도 바꿀 게 없어요. 고래라는 순우리말에 제라는 순우리말이 만나니까. 고래라는 순우리말에 제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발음해봐봐. 고래째, 깃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모기뿔. 공통점이 뭐다?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그럴 때는 여러분 전부 다 뭐를 하라고? 핏대,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 혓바늘, 혀바늘이 아니라 혓바늘이 되잖아. 채바퀴가 아니라 책바퀴가 되잖아. 키값이 아닌 키값이 아니라 키값이 되잖아. 그리고 2번 니은 미음 앞에서야. 뒤에 있는 어근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해. 니은 미음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 발음해봐봐. 매와 나물이 만나서 매나물이 아니라 맨나물 돼야 돼. 맨나물. 니은이 덧나잖아. 아래와 니가 만나서 아랫니 되잖아. 터마당이 아니잖아. 텀마당이지. 없었던 니은의 발음으로 발음해야지 익숙한 발음이야. 터마당이 아니라 텀마당. 뒤머리가 아니라 뒷머리. 그리고 3번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이 덧나. 뒤윷. 발음 진짜 되게 겁나 큽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나무잎. 아니잖아. 나무잎 아니야. 나뭇잎이잖아. 나뭇잎. 니은이 덧나잖아. 그럴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순우리말로 된 순우리말의 어근다. 한자의 어근이야. 그러니까 쌤이 이게 어떻게 한자인지 알아봅니까? 라고 하면 이걸 이제 쌤이 한자로 바꿔 놓을 테니까 그걸 좀 외워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예시 밖에 거는 잘 안 나와. 깃병에 병이겠지. 머리빵에 방이겠지. 자리세 사이에 새겠지. 이런 애들을 만약에 알아볼 수가 없다면 30항에 1에 1로 보낼래, 30항에 2에 1로 보낼래가 시험 문제로 나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바꿔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거대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 터세에서의 텃세. 발음 안 되잖아. 텃세자, 텃세. 세가 된 소리였겠지. 2번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지. 양치 한자에다가 물 순우리말인데 양치물하고 니은이 덧나잖아. 사이시옷을 넣어야 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이 덧나. 후일이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자가 아니라 훈일을 도모하자잖아. 훈일. 니은이 덧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사이시옷을 받쳐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오케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봐. 그 다음 장에 19페이지에 3번에다가 볼게 되게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거네. 순우리말, 순우리말, 순우리말 한자어, 한자어, 순우리말. 이제 마지막에 경우의 수는 뭐다?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 남았어.
한자와 한자의 결합은 절대로 사이시옷 넣으면 안 돼. 한자와 한자의 결합은 절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데 단 예외 6개. 국어 과목이 공무원 시험으로 있는 뭐 경찰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이거 안 외우고 가는 공무원 예비 수험은 없어. 모두가 다 외워야 돼. 반드시 물어보거든. 공무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예외 6개. 곡간, 택간, 숫자, 횟수, 택간, 착간. 이 6개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지만 사이시옷을 넣어주고 그 외에는 사이시옷을 결합하면 안 돼. 그러면 옆에 퀴즈가 갈 거야. 30페이지 옆에다가 이제 퀴즈를 적어보자. 그러면 해라는 순우리말 해봐. 님이라는 이것이 맞나? 해님, 햇님 사이시옷 넣을까요 말까요? (2분의 1에 한 동그랗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었던 윗집일까요? 윗집일까요? 위층일까요? 위층일까요? 위쪽일까요? 위쪽일까요? 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필기도 잘 적으시고 질문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보면 또 뭐 있을까? 헷갈릴 만한 거에서 새빵 할 때는 사이시옷 넣어도 되지. 새빵 착강 국가 그렇지. 그러면 전새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둘 다 한자인데 전새방일까요? 전새빵일까요? 도수일까요? 도수일까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일까요? 초점일까요? 개수일까요? 개수일까요? 횟수와 횟수 어떻게 다를까요? 몇 항으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한 번만 고민해보자. 2분의 1의 확률로 시작! 영상을 끄지 말자 하고 이거 하면 이제 다 왔어. 그러면 목요일에는 갈래복합을 할게 알았지? 그거 실전학습 마무리 지어놓을게. 그리고 그거 남았거든. 신빙성 없는 서술자 해서 동백꽃이랑 가시고기.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또 할 것 같아서 하기는 할게.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총정리를 할게. 쌤, 횟수가 뭐예요? 이거 둘 중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은 알 것 같아서 얘가 몇 항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30항에 1에 1, 2, 3, 30항에 2에 1, 2, 3, 30항에 3 이거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고민해. 그리고 오늘은 근대 국어는 사실 이것만 알면 되거든. 근대 국어는 8종성에서 이제 뭐가 돼? 7종성 되지. 그럼 7종성에서 가느다란 물방울에 누가 사라지는 거야? 표기를 안 하는 거에서는 시옷이 표기가 되고 누가 사라지지? 디귿이 표기가 되지 않아. 근데 이 시옷의 발음이 뭘로 발음될게? 발음은 디귿이면서 표기는 시옷으로 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뭐 나머지 것 다 되는데 거듭적기에서의 사례에서 이것만 좀 잘 이해하고 가면 돼. 이거였지, 맞지? 거찰. 이걸 본문 내용을 찾아서 쌤이 총정리할 때 할 테니까 이게 그냥 거듭적기라고만 얘기하셨어? 아니면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 이게 이렇게 돼서 끝에 이렇게 거듭적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찰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 아니면 거찰이 거듭적기야? 이거 필기가 되어 있어서 본 거야. 그러니까 그 국어사 파트에 필기를 보여주면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예시가 있어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를 되게 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쌤이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거찰. 거듭적기의 거찰. 단모음 개수 나오거든.
페이지에서 일곱 페이지에서 6문제가 미쳤지 않나? 쪽수는 30몇 쪽에서 40쪽까지거나 32에서 40이 넘어. 근데 여기에서 6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해주셔야겠죠. 거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 알이거든요. 근데 9번을 거듭을 적었어. 거달. 거달에서 9번 적어준다. 거찰은 시는 뭐였다? 거 뒤에 양성인데 알이 왔네. 뭐를 지키지 않았지 이제? 을이 아니라 겉알이라고 된 거에서 이제는 뭐가 깨지기 시작했다? 모조가 깨지기 시작했다. 양성 을인 알인데 앞에 음성이 없네. 을이 왔었어야 되는데 왜 알이 왔지? 아 몸조화 지키지 않았네. 왜 몸조화 안 지켜지기 시작했지? 근데 이것 때 중세 때는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다니. 근데 국어에서는 왜 안 지키지? 뭐 때문이지? 아레아가 16세기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가 으로 바뀌고 18세기에서는 첫 번째 음절에 아레아가 아로 바뀌니까 몸조화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아레아가 빌런이었구나. 그건 알고 있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몸조화를 안 지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대국어니까 과도기적인 표기를 하기 시작했어.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두 번을 쓸 데 없이 적는 거야. 과도기적인 표기를 어떻게 해버렸다? 이렇게 볼게요. 겉탈이 된 거야. 겉탈이 됐어. 거듭적 끼니까.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까 이제? 18세기의 사람으로 빙의가 돼봐봐. 18세기에 내가 조선 시민이야. 그랬을 때 얘를 받아쓰기를 할 때 이제 여기에서 뭐를 건드리고 싶어? 동성 자리에 티귿은 발음도 되지 않는데 왜 뭐하러 티귿을 적겠어? 우리는 17세기의 사람, 18세기의 사람으로서는 몇 종성을 7종성이라는 규칙을 적용을 할 거야. 그리고 부계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부계음화의 환경이 되게 광범위해서 이야, 여, 요, 유 이 계열의 몸뿐만 아니라 아래 앞에서도 부계음화가 일어났어. 드트가 즈트로 바뀌는 부계음화 때문에 거찰이 된 거야. 그래서 거찰이 거듭적기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건 겉알이었다. 두 번 적었다. 그래서 7종성에다가 부계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거찰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한테 이거는 맛보기로 총정리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고 예시에서 이 본문 지문을 갖고 올게요. 거찰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본문 지문을 하는데 손발이 좀 맞아야 되겠지? 남아있는 거에서의 주말이 2번이 있으니까 그럴 때 쌤이 총정리를 좀 잘해주고 싶다. 그 잘해주고 싶은 거에서 필기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쌤이 한 번에 쫙 이렇게가 될 테니 필기 모집합니다. 갈게요. 첫 번째. 해님일까요? 햇님일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뭐 단답형으로 얘를 적고 짧게 한 줄 정도는 적을 수 있잖아. 이유가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 님이 뭐이기 때문에 접사이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 했었던 단어들은 다 합성명사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합성명사고 이거 생각하면 돼. 이 사이시옷이 간역격 조사 사이시옷이 간역격 조사 시옷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조건 어근과 어근의 사이의 사이시옷이야. 그래서 접사면 땡 뭐로 적어야 된다? 해님으로 적읍시다. 해님 아니다. 해님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윗집 아랫집 찝 하고 발음이 났으니까 뭐로 적어줘야 되겠다?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오니 위칭이다. 지가 갖고 있었던 된 소리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야지 사이시옷이 적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위쪽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횟수는 볼회자에다가 수니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이 들어오는 30항의 3의 예외 맞습니까? 30항의 3 이렇게 숫자 적을까요? 아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30항의 3의 4회 끄덕끄덕 횟수는 횟수 몇 회 했어? 몇 세트 횟수? 횟수는 수누리말 해랑 한자와 수의사의 결합으로 우리 올해 만난 지, 만난 띄우고 지 시간을 경과할 때 지는 의조 명사니까 우리 올해 만난 띄우고 지 횟수로 3년이야 라고 하면 횟수는 뭐다? 수누리말과 한자의 결합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30항의 2의 1의 3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단어가 뿌려지고 얘네들이 어디에 집어넣어져야 되는지를 물어볼걸.
횟수와 횟수. 개수랑 개수는 어떻게 할까? 개수랑 개수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니까 개수. 전세방은 세방이 아까 사이숏이 들어갈 수 있었던 예외 6개 중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 전 더하기 세방으로 전세방 해도 되잖아. 세방이 아까 사이숏이었으니까. 절대 안 돼. 전세와 방의 결합이. 세방 전에다가 세방이 아니야. 전세의 방이야. 그래서 전세방이야. 절대로 전세방이 될 수가 없어. 세방인데요 라고 해도 안 돼. 전세와 방의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라서 전세방이야. 알았지? 도수일까 도수일까? 안경 도수야.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야. 그래서 한자와는 사이숏을 절대로 적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일보 후퇴야.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 하지만 우리는 진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문장의 짜임새 잘하니? 명사절, 관형절 찰떡같이 구별하니? 그 다음에 뭐 의문의 변동 날고 피고 하니? 그래서 열심히 문제 푸시고 더 문제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저기에 보라색 교재 하나씩 들고 가셔야 되는데 저기에 문법 문제 되게 괜찮은 걸 많이 넣어놨거든요. 맞춤법부터 해서 지금 시험 범위가 다 나오고 난 후에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양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 풀어야 되겠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얘를 풀고 그리고 5-1 이거 유민호 선생님 파트에 이 범위가 5-1을 유민호 선생님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병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부분에서 연습 문제로 그게 진짜 괜찮은 문제라서 여기에 있는 교재에서 5-1 문제 진짜 꼭 푸셔야 돼요. 진짜 문제 완전 좋아요. 서동용, 항철식 표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푸시고 저거 문법 문제 푸시고 문법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좀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하다. 문항 하나 더 만들까? 그 평가 문제집이랑 그걸로 해서 하나 더 만들까? 네. 그러면 그걸 좀 읽고 하는 거에서 잘 활용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문학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평가 문제집으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공부하라 공부. 제발 공부해라. 너 책 좀 찾아가도록 해.